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유형 문제 7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는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오른쪽에 띄워놨지만 자세한 내용은 교재를 보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겁니다.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번호 1이라고 붙여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크기가 폭을 100, 높이를 80으로 넣어줍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확인을 해주세요. 컬러 모드가 CMYK, 레스터 이펙트는 300ppi입니다. 혹시 어드밴스드 옵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옆에 화살표 눌러서 이렇게 펼쳐 놓으시면 보일 거예요. 새로 만들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출력 형태에서는 항상 눈금자를 보여주니까 우리도 눈금자를 비교해 볼 수 있게 켜놓는 게 좋겠습니다. 뷰라고 하는 메뉴 클릭을 하시면 룰러스 눈금자를 불러내실 수 있어요. 룰러스에서 쇼 룰러. 항상 문제에서는 색상을 지시해 주는데 필요한 색상들을 모아놓도록 할게요. 패널에 보시면 스와치 패널 색상들 모아져 있는 견본 패널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이 알록달록 있는데 저희가 필요한 색상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따로 그룹으로 모으겠습니다. 그룹을 뿅 찍으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GTQ 시험이니까 GTQ라고 임의로 이름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그룹이 만들어진 게 확인이 되시죠?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시면 뉴 스와치 CMYK 값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지시가 되어 있는 거 Y30이라고 하는 값만 넣고 나머지는 0으로 비워두면 되겠죠.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연한 노란색 추가가 된 거 보이시죠? 반복적으로 계속 더하기 단추 누르셔서 색상을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색상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0으로 비워놓으시면 돼요. 탭키 눌러가면서 값을 넣으시고 엔터.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우선 배경이 되는 친구부터 먼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얼룩처럼 보이는 친구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 건데요. 색상을 미리 맞춰놓고 작업을 할까요? 연한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줬고요. 테두리는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스트로크는 컬러가 없습니다 라고 넌 체크할게요. 색상은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도구 패널에 보시면 가장 아래쪽에 색상 채워넣기와 스트로크 선에 대해서 있죠. 어디에서 설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가장 배경이 되는 뒤쪽에 얼룩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펜도구 이용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펜도구를 들으시고요. 색상, 채워주는 색상과 테두리의 색상 지정된 대로 정하시면 되겠죠. 채우는 색상 연한 노란색으로, 테두리는 색깔이 없습니다. 넌 체크하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스와치 패널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에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펜도구 시작점은 여기라고 클릭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곡선, 드래그 하시면 곡선 반복해서 모양을 대략 만들어 주세요. 안 보이는 부분에까지 세세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어진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모양은 수정도 가능하죠. 뒤쪽에 깔려있는 친구는 더 이상은 손댈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럴 때는 선택되는 게 번잡스러우니까 잠궈 놓도록 하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메뉴에 락을 걸어주겠습니다. 선택한 걸 잠가줄게요. 셀렉션. 아래쪽에 책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책상을 만들 겁니다. 색깔을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중간 주황색을 먼저 선택을 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사각형을 길게 만들 거고요. 이 친구를 선택하셔서 적당한 위치에 배치하겠습니다. 그 위에
다시 옅은 색의 주황색 보이시죠? 따로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가 될 거고요. 색깔은 옅은 색의 주황색으로 넣어줬어요. 여기에서 살짝 기울여 주도록 할까요? 개체를 선택하시고 기울이기 도구는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쉬어 툴 기울이기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렇게 도구가 생성이 됐고요. 움직이고자 하는 선,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하셔서 따로 쓱 하고 당기시면 기울여지긴 하는데 내 맘대로 잘 되지가 않죠. 이 친구는 개체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도구를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예요. 여기에서 프리뷰 미리 보면서 조절하시는 게 좋겠죠. 결과물과 비슷한 각도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선택하셔서 위치 다시 맞춰줄게요. 나머지 그 옆면에 대해서는 펜툴로 메꿔주시면 되겠죠? 펜도구 들을 거고요. 시작하는 건 여기 클릭해서 주변을 메꿔줄게요. 책상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 놓는 게 옮기기 편하니까요. 오른쪽 버튼 그룹. 의자를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이용할 거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모서리의 둥글기를 눈으로 보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를 때마다 모퉁이의 둥글기 조절하시고 적당한 모양이 됐을 때 멈춰주시면 되겠죠. 아래쪽에 의자를 마저 만들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퉁이 둥글기 조절하시고요. 두 아이가 중간이 맞았으면 좋겠다. 그럼 개체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옵션 보시면서 중앙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얼라인 센터. 렉탱글 툴 이용해서 목 부분 받침을 같이 만들 거고요. 한꺼번에 합쳐주는 게 관리하기가 편하겠죠.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치겠습니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가시면 ABCD 순서대로 메뉴가 보일 텐데요. 패스파인더는 P니까 한참 아래쪽을 보세요. 패스파인더 불러올 수 있겠죠? 여기에서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아서 유나이트 합체라고 하시면 한꺼번에 합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밝은 색에 회색 하나 더 필요하니까 Alt 드래그해서 복사하겠습니다. 색상 맞춰줄 거고요.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 저희가 책상을 기울이듯이 똑같이 쉬어 툴 이용해서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두 친구를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쉬어 툴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대화창이 뜨죠. 직접 드래그 했을 때 모양이 너무 많이씩 움직이면 대화창을 띄워서 값을 조절하는 게 더 정밀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기울기 정하시고 오케이. 순서를 책상보다는 뒤로 가야 되고 맨 뒤에 있는 얼룩보다는 앞으로 와야 돼요. 개체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어레인지, 샌드 투 백이면 너무 뒤로 가는 거고요. 한 단계씩 뒤로 가겠습니다. 샌드 백워드는 단축키를 이용해서 차근차근 뒤로 넘기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누르시고 열려라 네모 가로를 반복적으로 눌러서 책상 뒤쪽으로 배치가 될 때 멈춰주시면 돼요.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사람의 얼굴부터 펜툴로 그리겠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이 정도 넘어가지 않게 사람을 그리겠다라고 가늠을 좀 하시는 게 좋겠죠. 왼쪽에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하면 선이 딸려 나오는 거 보이시죠? 요만큼이라고 넘어가지 않게 그릴 범위 대강 잡아주세요. 정확하진 않아도 됩니다. 요 안에다가 캐릭터의 얼굴 그릴게요. 펜도구 이용해서 색깔, 살구색 채워줄 거고요. 테두리가 윤곽 있네요. 그러면 스트로크는 검정색이라고 선택해서 그려주도록 하죠. 처음부터 예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언제든지 수정 가능해요. 머리카락 그 위에 얹어 보도록 할게요.
핸들을 방향 꺾어 주실 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핸들이 가리키고 있으면 잘라주기 위해서 핸들이 뽑혀 나왔던 중심점 클릭하시면 핸들이 잘라져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편집 가능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원하는 위치 옮겨 주겠습니다. 목은 얼굴보다는 뒤로 가야 되겠죠. 뒤로 가라 라고 단축키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를 원하는 순서가 될 때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눌러주세요. 헤드셋으로 넘어가 볼까요? 일립스 이용해서 헤드셋을 만들겠습니다. 색상은 먼저 지정하고 시작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색깔을 맞추셔도 됩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동글라미 쭉 드래그해서 만들 거예요. 색상 맞춰줄게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반대쪽은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Alt 드래그. 순서를 한 단계씩 뒤로 가라 단축키 사용하세요. 컨트롤 누르고 열려라 네모가로. 밝은 색상의 주황색을 또 그릴 필요 없이 복사해서 쓸 거예요. 색상만 바꾸겠습니다. 안쪽에 있는 동그라미의 경우에는 작게 새로 그려야 되겠죠? 헤드셋 이어주는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그릴게요. 눈 부분도 일립스 이용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하나를 잘 만드셨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깜짝 눈동자 그리고 하얀 반사광 동시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고요. 복사할 때 Alt 누르면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복사할 수 있어요. 눈썹이나 코 부분의 경우에는 펜툴 이용해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지만 연필로 드르륵 그리시는 게 더 빠르겠죠. 쉐이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펜슬, 연필이 보일 거고요. 연필로 그리실 때는 채우는 색깔은 필요 없고요. 선의 색깔만 있습니다. 선의 모양들이 양쪽 끝단이 뾰족뾰족하게 정리가 좀 돼 있어요. 선들을 몽땅 다 선택을 하셔서 오른쪽에 스트로크 패널 보시면 선의 두께값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프로파일이 보입니다. 모양새가 유니폼이라고 해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똑같다라고 되어 있죠. 프로파일 중에서 양쪽 끝단이 뾰족한 거 프로파일 1번이네요.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고요. 입의 경우에도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볼까요? 펜 도구 들었습니다. 채우는 건 빨강색으로 채울 거고요. 얼굴이 완성됐습니다. 몸통으로 넘어가 볼까요? 얼굴을 다 제작했으면 혹시라도 위치 옮기거나 크기를 옮길 때에 한꺼번에 선택되기 편하게 그룹으로 묶어 놓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그룹. 몸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몸통을 그리는 것도 역시 펜 도구가 필요하군요. 펜툴 들었고요. 색상 정하도록 하죠. 채우는 색깔 그리고 테두리의 색깔 맞춰주시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수정을 좀 해주시고요. 개체는 순서 바꿔주실 때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서 한 단계씩 뒤로 가는 건 샌드 백워드,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원하는 순서 될 때까지 반복해서 배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목 부분은 요만큼 잘라서 색깔을 달리 해줘야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나눌 부분 그리겠습니다. 채우는 색깔 없이 분리할 선이니까 선만 표현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클릭해서 그만 그리겠다 끊어줬고요.
옷과 요 분리할 선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거다 라고 디바이드 나누시면 분리가 됐어요. 여기에서 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분리가 됐는데 이 윗부분, 목 부분만 따로 선택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도 되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그룹 셀렉션 이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요 부분만이라고 따로 선택을 했고요. 짙은 녹색으로 바꿔줬어요. 아직은 그룹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요 아이는 순서 컨트롤 뒤로 가라 라고 원하는 순서 될 때까지 배치를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팔 부분 펜툴 이용해서 마저 만들어 줄게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펜툴 이용해서 옷 소매 만들어 주시고요. 채워지는 색깔 옷과 똑같은 색깔로 채워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위에 손을 얹겠습니다. 펜 도구 드릴 거고요. 손에 대한 색상으로 바꿔주겠습니다. 만들어진 친구는 순서 원하는 대로 배치하시고요. 순서를 책상보다도 뒤로 가게 빼주겠습니다. 가이드란을 지우고 컴퓨터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라고 해서 기존에 있던 가이드는 지웠습니다.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서 렉탱글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할 거예요. 사각형 채우는 색상 맞춰줄 거고요. 테두리는 없습니다. 그 사각형에 대해서 역시 의자처럼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셔틀 더블 클릭하면 각도 보면서 조절할 수 있었죠. 프리뷰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원하는 각도가 됐을 때 멈춰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되는 것 같죠? 오케이.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합니다. 커다란 친구는 자꾸 작업할 때 걸리적거리니까 오브젝트를 그때그때 잠글게요. 사이를 메꿀 직사각형 색깔은 조금 더 짙은 아이로 모서리를 정확하게 선택하시면 앵커라고 앵커 포인트가 인식이 될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이게 인식이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뷰라고 하는 메뉴에서 스마트 가이드 켜져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세요. 여기 켜져 있어야 끝자락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펜툴 이용해서 메꿔주도록 할까요? 펜 도구를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사이는 메꿔주세요. 키보드가 완성이 됐는데 여기 뒤쪽에 컴퓨터의 받침 이것도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너비와 높이 살짝 조절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사각형에 대해서 살짝 기울여 줄 겁니다. 쉐어 툴 대화창이 뜨면 거기에서 각도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프리뷰 보시면서 내가 원하는 각도 찾아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어서 그 친구를 면으로 만들기 위해 알트 드래그 사이는 펜 툴 이용해서 메꿔주시면 됩니다. 모니터도 같은 방식으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죠. 사각형을 커다랗게 그릴 거고요. 쉐어 툴 이용해서 각도 확인합니다.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펜툴로 메꿔주는 거 똑같이 반복하시면 돼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레이어의 순서 틀어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위치 조절해 주세요.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뽑아놨던 가이드라인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 폴더 있을 거예요. 처음에 들고 들어왔던 파일의 이름 불만 없습니다. 그대로 저장할게요. 두 번째 문제 볼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100에 80짜리 그대로입니다. 파일을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 되겠죠? 수험번호 넣을 거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번호 2번이라고 붙이도록 하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 100에 80 그대로 갑니다. 어드밴스드 옵션 꼭 확인을 해주세요. 컬러 모드가 CMYK 300ppi입니다. 조약 선택에 보이는 이 눈금자 단축키를 이용해서 불러내 볼까요? 컨트롤 누르고 R 누르시면 눈금자가 바로 생성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문제부터는 그려야 될 개체가 많기 때문에 모든 색상들을 다 뽑아 놓으시면 좀 산만합니다. 그릴 때마다 그때그때 색깔을 따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이스틱부터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그룹으로 따로 모아 놓도록 할까요? 스와치 패널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색상 말고 내가 따로 관리하겠다. 뉴 스와치 그룹. 이름은 굳이 안 주도록 할게요. OK에서 넘어가시면 그룹이 하나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서 색깔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하기 단추 뉴 스와치 CMYK 색깔 위치 맞춰서 넣어주세요. 필요한 색상들을 다 뽑았습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이 정도 범위 안에다가 그리겠다 라고 위치를 대충 잡아주겠습니다. 처음부터 살짝 기울어진 형태로 그리기는 어려우니까요. 일단 똑바로 누워있는 각도로 그린 다음에 한꺼번에 각도를 기울여 주도록 할게요. 가운데만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주면 하나가 완성이 될 테니까 가이드라인을 가운데다 하나 더 뽑아서 여길 기준으로 해서 반만 그리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해서 형태를 따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반쪽을 잘 만들어서 이 친구들 이렇게 뒤집을 거니까요. 웬만하면 거의 다 만들어서 뒤집어 주세요. 친구도 손잡이 부분 깜깜한 거 그리고 동글동글하게 얹어져 있는 버튼 부분들도 다 만들어서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여기에서 요만큼 끊어진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은 나이프 툴 이용해서 자르도록 할까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에서 지우개 도구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예요. 요만큼을 쌍둥 자르겠다 라고 지나가도록 선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된 거 보이시죠? 개체 아래쪽에 있는 것만 선택하셔서 채우는 색상 맞춰줄 거고요. 그 위에 동그라미 버튼들을 얹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얹어줄게요. 클릭 드래그해서 쭉 그려주실 때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정원이 돼요. 안쪽으로 작은 동그라미 일일이 그려주셔도 되고요. 같은 간격으로 축소를 시킬 때에는 스케일 툴을 사용하시거나 오브젝트 메뉴에서 패스에서 옵셋 패스 이용해서 축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값이 들어가면 더 커지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면 더 작아지는 거예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어느 정도 작아질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결정하시면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버튼 부분 만들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만드실 때에 모퉁이의 둥글기는 그리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보면서 둥글기 조절 가능했었죠. 순서를 맨 뒤로 뺄까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얼추 다 만들어진 것 같죠? 십자가는 똑같은 모양이 아니니까 요거는 나중에 만들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만큼이라고 몽땅 선택을 했고 반사시켜 줄 거예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반사시켜 줄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 저희가 뽑아놨죠. 여기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알트 클릭. 프리뷰 보시면서 이렇게 반사되는 거 확인이 됐다면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죠. 카피 눌러서 완성을 했습니다.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이 위에 십자가를 얹도록 할까요? 십자가로 또 그릴 필요 없이 방향을 돌려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꾹 누르시면 로테이트 툴이 다시 보여요. 제자리에서 빙그르르 돌 거니까요. 여기에 중심점 불만 없습니다. 그럴 때는 로테이트 툴 그냥 더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뜰 거고요. 90도 각도로 돌릴 거다라고 프리뷰 보세요. 이렇게 돌아가는군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선택하셔서 십자가 모양을 만들어 줬고요. 일립스 동그라미 여기에서 하나를 그려서 이렇게 4개로 빙그르르 돌려줄게요. 일립스. 스마트 가이드가 지금 켜져 있기 때문에 중심이 어디인지 이렇게 맞출 수 있도록 보라색 선 보이시나요? 요거에 대해서 중심점 잘 맞춰줬고요.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눌러줄 거고요.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큰 원의 중심 여기 기준으로 해서 빙그르르 돌려야 이렇게 생성이 되겠죠. 그러려면 중심점 Alt 누른 상태에서 여기 센터라고 보이시나요? 클릭해주면 거길 기준으로 해서 프리뷰 이렇게 돌아가는 게 확인됩니다. 역시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방금 했던 작업을 또 굳이 로테이트 돌릴 필요 없이 컨트롤 D 누르면 반복이 돼요. 적당한 색상으로 맞춰주세요. 조이스틱에 대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림자가 들어간 거 보이시죠? 몽땅 한꺼번에 그림자를 주기 위해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이만큼이라고 몽땅 잡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혹은 오브젝트 메뉴에서 그룹이라고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이 친구에 대해서 이펙트 효과를 줄게요. 이펙트 메뉴 가시고요. 거기에서 스타일라이즈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라이즈는 포토샵스러운 기능이에요. 우리는 일러스트스러운 기능 이용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에서 드랍 섀도우 그림자가 떨어지는 정도 그리고 농도 이런 것들은 옵션을 여러분들께서 값 조절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면 오케이. 그 위에 손을 얹어 보도록 할게요. 손을 그리실 때 역시 펜툴 들어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으로 눈에 잘 보이게 선택을 해놓고 작업을 할게요. 손을 만드시고 색깔 맞춰주겠습니다. 테두리 윤곽선은 없어요. 손톱도 그 위에 얹겠습니다. 펜툴.
왼손을 하나 잘 만들었으면 오른손은 이렇게 거울을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개체 선택했고요. 리플렉트 반사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보여요. 중심점은 여길 기준으로요 라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 맞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손을 완성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좀 커 보이니까 몽땅 선택해서 크기를 살짝 줄이고 방향 맞추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왼쪽에 있는 헤드셋 제작하기 위한 가이드 따로 뽑아야 되겠군요. 위에서부터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왼쪽에서부터 요만큼 넘어가지 않게 라고 범위 잡아주겠습니다. 헤드셋에 필요한 색상 뽑도록 할까요? 미리 뽑아놓은 색상 중에서 제일 끝자락에 있는 막내둥이 기준으로 해서 색깔 추가하겠습니다. 뉴스와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헤드셋을 만들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드래그하면서 위로 가라와 살표, 아래로 가라와 살표 누르시면 모퉁이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하다 라고 했었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색깔 맞춰줄 거고요. 크기 살짝 키울게요. 알트를 누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 확인되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둥글기 따로 조정해야 되는 아이들은 요만큼만이라고 해서 따로 조정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친구만이라고 해서 따로 선택이 되지요. 헤드셋을 하나 이렇게 만드셨으면 이 친구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대쪽은 또 그릴 필요가 없죠. 얘는 그대로 방향만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어주는 띠에 대해서 펜툴 이용해서 제작합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모양이 예쁘지 않은 부분은 다듬어 주시고요. 순서를 맨 뒤로 빼주셔야 되겠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불필요한 가이드는 그때그때 지워주세요.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브러쉬를 제작해 볼까요? 이렇게 리본 모양 그리고 꽃 모양은 브러쉬로 제작을 해야 됩니다. 라인 툴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쭉 이어진 선을 이렇게 그렸고요. 붓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셔도 됩니다. 브러쉬 도구, 페인트 브러쉬 보이시죠? 쭉 하고 문질러 주시면 브러쉬가 되는데요. 이 두 친구 모두 다 브러쉬라고 하는 패널에 가시면 리본 모양, 여기는 지금 안 보이죠? 더 찾아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뿅 찍으시고요. 어느 그룹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시고 대화창이 뜨면 여기에서 찬찬히 찾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화살표 누르면서 리본 모양을 찾아주세요. 여기에 있군요. 배너 5번입니다. 둘 다 선으로 해도 브러쉬로 해도 마찬가지 잘 그려지죠. 브러쉬로 만든 아이는 약간 꾸불렁거리고 선으로 한 아이는 쭉 펴져 있으니까 얘가 더 예쁘네요. 안 예쁜 애는 지우도록 할 거고요.
아래쪽에 꽃 모양의 얘도 브러쉬다 라고 했으니까 페인트 브러쉬 이번엔 꼬불렁거리는 거니까 브러쉬를 이용해서 쓱 하고 그려줄 거예요. 다만 좀 전에 저희가 리본으로 그렸기 때문에 얘가 리본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선택을 하시고 라이브러리에서 찾으시면 되겠죠? 꽃 모양의 선을 찾겠습니다. 여기에 꽃이 보이는군요. 문자를 입력하도록 할까요? 위쪽에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글자, 이 친구부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타입2를 들어서 클릭을 뿅 하면 글씨를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소문자 구분합니다. 문제에서 이 비디오 게임이라고 하는 글자는 에이리얼의 볼드까지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글자의 크기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 크기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시고 비슷하게 찾아주시면 돼요. 에이리얼의 볼드 크기는 올라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이 정도 크기라고 감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색상 그런데 위아래로 주황색과 녹색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글자의 상태 타입라고 인식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글자의 상태에서는 얘를 위아래로 쪼갤 수가 없습니다. 글자가 아닌 팩스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라고 하는 메뉴에서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주셔도 패스가 되고요. 타입라고 하는 메뉴에서 create outline이라고 하는 걸로 선택을 하셔도 글자가 아니라 이제 패스로 인식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룹으로 묶여 있죠. 다른 아이들은 선택되지 않도록 이 글자들만 들어가 있는 독립 공간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신 상태에서 이 글자 모양의 색깔 더블 클릭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독립 공간으로 왔고요. 여기에서 위아래로 색깔 분리할 수 있도록 지우개로 지워주겠습니다. 지우개 툴 꾹 누르시면 이레이즈 툴 찾으실 수 있을 거고 그 지우개의 크기 너무 커버리면 얘가 한꺼번에 싹 다 지워지겠죠. 그 지우개의 크기를 보면서 조절해 주세요. 브러쉬의 크기는 키보드의 엔터키 옆에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면 브러쉬의 크기 조절 가능했어요. 가느다랗게 만들어 주시고 쓱 하고 위아래로 분리. 이제 아래쪽만 얇게 선택하셔서 색깔을 녹색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더 이상의 작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키보드 ESC 누르셔서 다시 나오시면 이렇게 다른 친구들도 또렷하게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꾸불텅하게 Playing with라고 하는 글자 만들어 볼 텐데요. 이렇게 곡선 위에다가 글자를 얹기 위해서는 곡선이 먼저 필요합니다. 펜 툴 들으시고요. 채우는 건 없고 선만 있어요 라고 해서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점은 여기고요. 클릭, 곡선 부분 쭉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해서 선을 끊어줬고요. 이 선 위에다가 글씨를 얹을 거예요. 타입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타입 온 어패스 보입니다. 이 선 위에다가 라고 마우스 콕 찍으시면 이런 식으로 얹어질 거다 라고 미리 보여지죠. Playing with라고 하는 이 글자도 글꼴, 크기, 색깔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맞춰주시면 됩니다. 타임 뉴 로만이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볼드에 글자의 크기 지시가 되어 있죠. 10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값 맞춰주셔야 되겠고요. 타이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몽땅 다 선택하시고 색상값 맞춰줄게요.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빠뜨린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의 이름 2번이라고 주고 들어온 거 불만 없어요. 저장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죠. 120에 80짜리 만들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예요. new.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넣으시고요. 본인의 이름 넣습니다. 문제 번호 3번이라고 붙여주셔야 되겠죠.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 거 확인하시고요. 윕스 폭은 120입니다. 하이트 높이는 80이에요.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컬러 모드가 CMYK, 레서 이펙트는 300ppi로 설정하고 작업 시작할게요. 세 번째 문제에서도 그릴 개체들이 많죠. 색깔들을 미리 뽑아 놓을 때 그때그때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뽑는 게 좋겠습니다. 패턴을 만드는 친구부터 먼저 제작을 해볼 거예요.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 가이드라인을 뽑도록 하죠. 눈금자를 꺼내겠습니다. 컨트롤 R 눌러주면 눈금자가 바로 나타나요.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하면 가이드라인이 뽑혀 나오죠. 이 정도에다가 만들 거다라고 가이드를 뽑았고요. 스와치 패널에 필요한 색상들을 따로 모으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할게요. 이름은 굳이 주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색상 필요한 거 뉴 스와치라고 해서 색상값 넣어주시면 되죠.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랗게 만들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주시면 정원 만들어져요. 배경이 되는 친구인데 테두리는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스트로크 없습니다 라고 대각선 넌 체크하시면 배경이 되는 동그라미 완성이 됐고요. 그 위에다가 하나하나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이 친구가 커다란 아이 자꾸 선택이 되면 귀찮으니까 오브젝트를 잠깐 잠궈 놓도록 할게요.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일립스 이용해서 작은 동그라미 색상 하얗게 넣어줄 거예요. 길다랗게 선으로 보이는 건 라인 툴 이용해도 되고요. 그냥 사각형 이용해서 길게 그려줄게요. 뾰족한 삼각형 폴리건 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볼까요? 폴리건 툴을 이용해서 클릭 드래그하면 무조건 육각형이 먼저 그려질 텐데요. 드래그하는 동안에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조절 가능하죠. 이렇게 곁에 가지처럼 보이는 친구는 도형으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네요. 펜도구 들겠습니다. 그 펜도구에서 선만 보일 수 있도록 흰색 바꿔서 시작하는 점은 여기 클릭, 클릭, 클릭.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끊어질 거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클릭, 클릭, 클릭. 조금 가늘어 보이니까요. 두 개는 스트로크 패널에 가셔서 두께 값을 조금 더 두껍게 조절을 할게요. 1포인트라고 되어 있는 거, 이 친구는 조금 더 두껍게 1.5. 나중에 이렇게 패턴으로 등록해서 써먹을 때에 면으로 인식이 되는 게 더 좋습니다. 선의 두께값, 크기 조절할 때마다 같이 줄어드는 옵션일 경우에는 이게 가늘어졌다, 굵어졌다 하는데 그냥 면으로 바꿔놓도록 할까요? 오브젝트에서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시켜주시면 가느다랗게 보이는 이 패스선이 OK 누르면 없어지고 바깥쪽에 이렇게 윤곽만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일립스 동그라미를 얹어줄 거고요. 렉탱글 사각형도 얹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해서 USB 모양 만들었으면 이 친구는 패턴으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몽땅 선택을 할 거고요. 잠가놨던 아이는 선택이 안 되고 있죠? 잠가놨던 거 풀어주세요. 오브젝트 메뉴에서 Unlock All. 이제 잠겼던 친구가 다 풀렸습니다. 동그라미도 같이 선택이 되죠? 오브젝트에서 패턴 만들겠다, Make라고 하면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물 보시면 살짝 떨어져 있고 얘네들이 대각선으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죠. 이름부터 주도록 하겠습니다. New Pattern이라고 하는 이름을 USB라고 바꿔줄 거고요.
타일 타입도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 바이 로우라고 바꿔주시면 사선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거 보이시죠? 아직도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폭과 높이 값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지금 저는 14 간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거보단 좀 넓게 20이라고 값을 바꿔보시면 툭 떨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요 값은 정해진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하게 결과물과 맞춰주시면 됩니다. 요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던 체크를 하고 나올게요. 패턴으로 등록이 끝나면 스와치 패널에서 다른 패턴들 사이에 섞여서 이렇게 패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친구는 가이드라인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줄게요. 모니터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거기에 필요한 가이드 새로 뽑겠습니다. 필요한 색상도 스와치 패널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곳 콩 찍으시고요. 추가하겠다라고 뉴 스와치 색상 추가해 주세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컴퓨터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그 모서리의 둥글기 보면서 조절 가능하시죠? 여기에서 이 윗부분은 살짝 작아지니까요. 일부분만 수정하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이 위쪽 부분만 드래그 선택하겠습니다. 크기를 줄일 거니까 스케일 툴 중심은 요 친구들 사이에 중앙 여기 기준으로 해서 줄어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심이 불만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바로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시면 크기를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80%라고 프리뷰 보시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비교를 해보시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 위에 키와 패드, 렉탱글 툴 이용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제작하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해서 길게 직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일부분만 선택할 거예요. 요 점하고 쉬프트, 저 점하고 두 개만 선택했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는 보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죠. 프리뷰로 반복해서 깜빡깜빡 해보세요. 사각형 조그맣게 만들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 위쪽에 있는 두 개의 점만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합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어느 정도 줄일 건지 프리뷰로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정도 느낌 맞다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되겠죠. 몽땅 다 선택하셔서 가운데 맞춤을 하시면 조금 더 정교하게 예쁘게 보일 것 같네요. 그 위쪽에 모니터 부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을 할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모든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셔서 가운데에 맞춰주시면 모니터도 완성이 끝났네요. 마우스를 제작해 볼게요. 요 안에다가 그릴 건데 마우스는 반을 그려서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면 되니까 가이드라인도 중심을 이렇게 위치 맞춰서 잡아 줄게요. 색깔 뽑겠습니다. 색상에서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 가셔서 기본적으로 흰색과 검정색 들어있는 거 콩 찍어주면 아래쪽에 이렇게 두 개의 단추 활성화가 되죠. 왼쪽에 있는 친구 더블 클릭해서 CMYK 값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CMYK 안 보이면 이렇게 끝자락에 있는 CMYK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대쪽에 있는 단추 더블 클릭해서 색상 맞춰주세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볼게요. 기본으로 가겠습니다. 잘 보이게 흰색 검정색으로 선택했고요. 펜 도구 이용해서 반만 그릴게요. 모양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수정해 주세요.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리플렉트 반사 툴 선택합니다. 중심점은 이 친구의 중심 여기가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안내선 뽑아놨었죠. 가이드라인 Alt 클릭해서 여기 기준으로 해서 반사시킬 거다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했고요. 두 친구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시면 됩니다. 유나이트 합체. 마우스에서 이렇게 반짝하고 광이 나는 부분 보이시죠? 요거는 복사해서 쓰시면 됩니다. Alt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색깔을 하얗게 칠해주시면 이렇게 반사광 모양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전체가 필요한 건 아니고 요만큼만 잘라서 반사광으로 써먹을 거예요. 그 모양에 대해서 펜툴 이용해서 선을 좀 그려서 나눠주도록 하죠. 펜 도구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넣어주시되 선만 보일 수 있도록 필 컬러는 비워냈어요. 이 정도로 잘라내겠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 이 잘라주는 선과 잘리울 하얀색의 마우스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줄 겁니다. 디바이드 나눠줄게요. 그럼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살짝 나눠진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요 왼쪽에 있는 커다란 모양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이렇게 반짝하고 반사광이 남아요. 이 아이는 반투명하게 투명도를 줄 겁니다. 선택하시고 위쪽에 있는 오퍼시티 값 조절하셔도 되고 오른쪽에 있는 트랜스퍼런시 투명도에 대한 오퍼시티 값을 주셔도 되고 어디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50%라고 이렇게 값을 줬어요. 마우스에 요만큼 위쪽 좀 분리해야 될 선들 역시 펜 도구 이용해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펜트 들었고요. 선만 있도록 색깔 설정했습니다. 마우스에 색깔 분리해서 입혀야 되는 부분들은 분리할 선을 따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쭉쭉 뻗어 있는 선들의 경우에는 굳이 펜 도구를 쓸 필요가 없죠. 라인 툴 이용해서 쭉 선을 그려줄게요. 요만큼 잘라낼 거다. 그리고 요만큼 잘라줄 거다 라고 위치 잘 잡으셔서 반대쪽은 요걸 그대로 거울처럼 반사시켜주면 되니까요. 선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을 하시고 거울처럼 반사시켜 줄게요. 리플렉트 툴. 중심은 우리 가이드라인 뽑아놓은 여기죠. Alt 클릭. 프리뷰로 보시면서 잘 모양 만들어지는지 확인하시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분리할 개체들을 몽땅 선택합니다. 선들과 빨강색의 마우스.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나눠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뉘어지고요. 색깔을 적용하도록 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도 되고 그룹 셀렉션 이용하셔도 되고 이 친구를 1하고 선택해서 색상 적용하겠습니다. 아래쪽은 그라디언트 색상, 그라디언트 패널에 저희가 그라디언트 색상 넣어놨던 걸 기억하고 있죠? 뿅 찍어주면 방향이 좀 다르니까요. 이 방향에 대해서 위에서 아래로 라고 그라디언트 도구 들고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방향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정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나눠줬던 잔상이 좀 남아서 예쁘지가 않은데요. 이 친구는 따로 그룹을 분리하도록 할까요? 선택해서 오른쪽 버튼 언그룹
풀으시면 이제 그룹이 아니에요. 따로 개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 아이만 하나 따로 만들어서 패스파인더에서 합쳐주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금이 갔던 부분이 잔상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반짝하고 반사광 만들어줬던 친구가 이 밑에 깔려있는 관계로 순서를 요 마우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뒤로 빼주시면 반사광이 앞으로 오면서 비쳐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위쪽에다가 버튼들 얹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색깔 정하시고요. 클릭 드래그해서 모퉁이의 둥글기 적당한지 확인한 다음에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 복사해서 씁니다. 순서를 맨 뒤로 보낼게요. 어레인지, 샌드 투, 백. 글씨를 얹어보도록 할까요? 타입 2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타이핑합니다. 글자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 대로 효과 주도록 할게요. 위쪽에 옵션 보시고요. 글꼴 에이리얼, 폰트 패밀리 이탈릭이라고 기울임체 줄 겁니다. 글자의 크기도 지시가 되어 있어요. 10포인트.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게 가지런하고 예쁘겠죠? 글자의 색깔 깜장색 맞으니까 요쯤에서 마우스 마무리 지어줬습니다. 마지막 봉투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가이드라인 색깔 다시 뽑겠습니다. 색상들을 다 뽑았고요. 봉투 앞면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펜툴 이용해서 제작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시작점, 클릭 드래그해서 곡선. 곡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면 핸들 잘라주시면 되죠. 모양이 예쁘지 않은 부분은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수정을 해주세요. 옆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도구 이용할 거고요. 색상 정할 거예요. 이 옆면은 맨 뒤로 보내시면 되죠.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샌드 투 백 옆면이 만들어졌고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시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언제든지 수정 가능합니다. 앞쪽에 덮어주는 부분 펜툴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볼게요. 펜 도구 들었고요. 이렇게 잘라질 부분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선만 보일 수 있도록 색상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 위치 딱 떨어지게 맞추시고요. 앵커 포인트라고 확인되시죠?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안쪽에 동그랗게 처리가 돼야 되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이 친구의 안쪽 코너 위젯이 보일 거예요. 동시에 선택할 거니까 쉬프트 눌러가면서 이 코너 위젯 선택을 할게요. 따로따로 선택하시면 크기가 서로 달라지니까 동시에 선택하시길 권합니다. 그 선과 앞면을 같이 선택해서 나눠주도록 할까요? 셀렉션 툴, 요 선과 쉬프트, 앞면 동시에 선택했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면 분리가 됐어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해서 요 친구만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색상 값을 넣어보시면 구분이 되시죠? 그룹으로 묶어져 있기 때문에 요 안쪽에 점선 만드시려면 그룹을 좀 풀어주시는 게 좋겠네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을 좀 해제해 주시면 따로따로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점선 만들기 위한 하얀 선
오브젝트에서 패스에 옵셋 패스라고 하시면 얼마 정도 줄일 건지 마이너스 값을 넣어 보시고 프리뷰 보시면서 거리를 가늠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느낌으로 오케이. 채우는 건 없고 선은 흰색입니다 까지만 정리를 해놓고 손잡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손잡이 부분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용해서 제작하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잘 보이는 색상 디폴트로 돌아오셔서요.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 하면 이렇게 만들면서 모서리의 둥글기 조절 가능했었죠. 살짝 기울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꾹 누르고 계시면 쉬어 툴이 보이고요. 요거 이용해서 직접 조절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면 정교하게 작업하기가 좀 힘드니까요. 쉬어 툴을 더블 클릭해서 값을 직접 입력을 해주세요. 호리젠탈로 했을 때의 느낌 보시면 요렇게 모양이 바뀌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요 방향이 아니죠. 버티컬로 바꿔보시면 요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에서 값을 조금 더 정교하게 프리뷰 보시면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죠. 요만큼을 손잡이 뚫어줘야 되니까 얘랑 선택, 손잡이 얘랑 쉬프트, 주황색의 앞섭 동시에 선택하겠습니다. 두 아이를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해서 빼주시면 구멍이 빵 뚫릴 거예요. 여기 이렇게 구멍이 뚫렸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같은 색깔이 뒤에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저 뒤쪽으로 짙은 색깔 더 붉은 아이가 보이시죠? 그건 얘를 좀 분리해서 사용을 해볼까요? 펜툴 이용해서 분리할 선을 그려줍니다. 클릭, 클릭, 클릭. 그만 그리겠다. 컨트롤 클릭. 그러면 요만큼만 더 붉은 색깔로 바뀔 수 있도록 분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분리할 선과 분리될 옆면 동시에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했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으로 분리가 됐습니다. 일부분만 선택할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얘는 조금 더 붉은색이에요 라고 하면 이렇게 색깔 더 짙어진 거 보이시죠? 얘네들이 앞쪽에 있는데요. 너네들은 뒤쪽으로 가련이라고 다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send to back 이라고 보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이 뒤쪽에 있는 붉은색도 구멍을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건 그룹을 언그룹이라고 풀 거고요. 아까 만들어 놨던 모서리 둥근 사각형 이 친구 하나를 더 만들 걸 그랬군요. 지금 다시 만들게요.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정도의 느낌이었었죠. 그리고 쉬어 툴 이용해서 더블 클릭하시면 아까 썼던 거 그대로 적용이 될 거예요. 오케이. 요건 흰색으로 이렇게 보일 겁니다. 짙은 색의 빨강이 이 하얀색의 손잡이만큼 구멍이 뚫릴 거예요. 얘랑 쉬프트, 쟤랑 동시에 선택해서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빼주겠다라고 하면 뒤쪽에 이렇게 구멍이 뚫린 게 보이시죠? 순서 맨 뒤로 보낼 겁니다. 포장의 앞면에 패턴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친구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그거는 똑같은 위치에 패턴을 한 겹 더 씌워줘야 되니까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F 같은 위치에 바로 위에다가 하나 더 씌웠어요. 하나 더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친구는 채워주는 걸 패턴으로 채울 겁니다. 저희가 만들어놨던 패턴은 스와치 패널에 다른 패턴들 사이에 껴 있을 거예요. USB 패턴을 뿅 찍어주시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죠? 얘를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크기를 조절할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절할 건지 값을 넣어주시고 프리뷰로 확인하시면 될 텐데요. 여기에서는 개체까지 줄어들 필요가 없어서 옵션에서 패턴만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옵션을 잘 확인해 주세요. 이 정도의 느낌이죠. 오케이. 앞에 상표 만들기 위해서 라인 이용해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툴 들었고요. 라인 툴 들었고요.
채워주는 건 없어요. 선만 색깔 까맣게 보이도록 설정해 놨습니다. 쭉 드래그해서 분리할 선을 만들어 줬어요. 하나 잘 만들었으면 또 그릴 필요 없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면 되겠죠. 나눠줄 선과 나뉘울 패턴 모양 이 친구를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할 거고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눌 겁니다. 짙은 빨강색으로 채워야 될 부분 이 친구죠. 라고 그룹으로 지금 묶여져 있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이 친구만 따로 선택이 돼요. 채워주는 색상 짙은 빨강색으로 선택해서 채워줬고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거 그냥 풀어놓도록 할까요? 어차피 여기 벗어나는 부분은 컴퓨터를 주변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클리핑 마스크 재료로 쓰기 위해서 그룹을 풀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그룹을 풀어줬습니다. 컴퓨터 만들어놨던 것도 그룹으로 좀 묶어 놓을게요. 한꺼번에 같이 갖고 와는 게 편하겠죠? 오른쪽 버튼 그룹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크기 적당히 줄이시고요. 맨 앞으로 배치해야 되는데 밑에 깔리는군요.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알트 드래그 하면서 크기 조절하시고 방향 조절해서 세대 배치하세요. 빨간색의 라벨 바깥으로 벗어난 친구들은 잘라줘야 되겠죠. 클리핑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 컨트롤 C 복사합니다. 컨트롤 F라고 하면 같은 위치에 앞쪽에 붙는데요. 클리핑 마스크를 하려면 뚜껑처럼 제일 위에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해서 맨 앞으로 덮어줬어요. 그 뚜껑처럼 덮어진 친구와 삐져나간 컴퓨터들을 쉬프트 눌러가면서 동시에 선택합니다. 요거. 오브젝트 메뉴에 보시면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서 여기에서 메이크라고 하셔도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는 기능이 바로 뜨기도 합니다. 글씨를 얹어 보도록 할까요? 타입 글자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죠. 그골 타임뉴 로만의 볼드 크기가 12포인트입니다. 색깔 흰색으로 적용을 할 건데요. 살짝 기울어져 보이죠? 이 친구도 역시 슈어 툴 이용해서 각도를 살짝 줄이도록 할게요. 이 친구도 슈어 툴 이용해서 살짝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슈어 툴 더블 클릭하면 대화창 뜰 거고요. 좀 전에 저희가 기울이기 적용했던 그 값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잡이 부분에 보면 컴퓨터가 3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룹으로 묶어주세요 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컴퓨터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라고 해서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고 배치할게요. 여기에서 크기를 조절하실 때 크기를 줄였는데 모퉁이의 둥글기가 똑같아 버리면 부자연스럽죠? 스케일 툴 더블 클릭했을 때의 그 옵션을 확인해 주세요. 크기를 줄일 때 코너는 줄이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옵션이 풀려 있기 때문에 레디어스 반지름이 똑같아 버려요. 이러면 좀 곤란하니까 저희 스케일에서 코너는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옵션을 바꿨습니다.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라고 했고요. 크기를 이렇게 줄이면 모퉁이도 같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보이죠. 이렇게 모퉁이 작아지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모퉁이가 조절이 됩니다. 스케일 툴의 옵션 꼭 확인을 해주시기 바래요. 세대가 필요하니까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면 되겠죠. 컨트롤 D 3개를 쉬프트 눌러가면서 같이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그룹 혹은 오브젝트 메뉴에서 그룹으로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나머지 점선 정리를 좀 해볼까요? 라인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클릭해서 요만큼 선을 그려줬고요. 그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가시면 선의 두께 값이 1포인트, 색깔은 하얀색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 점선이 일정하지가 않고 누구는 길게, 누구는 짧게 그려져 있군요. 반복되는 모양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돼요. 라인을 일단 짧게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짧게 쉬었다가 길게 가겠습니다. 다시 짧게 쉬었다가 짧게 갈 거예요. 이 작업을 반복할 겁니다. 뚝 떨어져서 다시 짧게 가고 길게 가고 짧게 가고 요만큼을 다시 반복해서 짧게 가고 길게 가고 짧게 가고 어떤 게 반복되는지 느껴지시나요? 그러면 같은 반복 구간이 요만큼이구나 라고 하는 게 구분이 되실 거예요. 선의 길이는 여러분들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나는 짧은 거 이만큼이라고 정했어요. 짧게 쉬는 것도 이만큼, 길게 그어주는 건 6이라고 해볼까요? 다시 짧게 쉬는 거 이만큼 쉬어요. 짧게 선 긋는 것도 이만큼 다시 선을 그어요. 멀리 떨어진 거 쉬는 구간이 6보다는 조금 더 짧게 가겠습니다. 4라고. 이런 식으로 값은 여러분들께서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226224라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트로크 패널 가셔서 대시드 라인 체크. 지금은 12만큼 가고 12만큼 떨어지는 거라서 굉장히 멀리 점선이 생겼죠. 저희는 짧은 거 이만큼 가기로 마음 먹었고요. 짧게 쉬는 것도 이만큼 쉬기로 마음 먹었어요. 긴 거는 6만큼 선을 그려줄 거고 짧게 쉬는 거 이만큼, 짧게 선을 긋는 것도 이만큼, 잠깐 쉬는 거 여기는 6보다는 좀 짧아 보이니까 4라고 주기로 했었죠. 그러면 이렇게 출력물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교재에서는 5, 2, 2, 5, 2, 2라고 이렇게 제가 표기를 해드렸죠. 5만큼 선을 그을 거고 짧게 이만큼 쉬었다가 다시 짧게 이만큼 선을 긋습니다. 5만큼 떨어질 거니까 이만큼 떨어져서 다시 짧게 선을 긋고 짧게 쉴 거다. 요게 지금 반복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만큼이라고 저희가 5, 2, 2, 5, 2, 2 요만큼을 지금 저희가 반복하는 구간으로 생각했습니다. 길게 5, 다시 뛰고 2, 길게 뛰고 다시 짧게 2. 반복되는 구간 다른 방식으로 선정을 한 거예요.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짧게 가고 다시 길게 쉬고 이 친구 반복되는 구간을 어디로 정할 건지는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보시면서 파악하시길 바래요. 값을 교재에 있는 대로 넣어 볼까요? 5만큼 길게 긋고 이만큼 짧게 쉬었다가 다시 이만큼 짧게 선을 긋고 5만큼 멀리 쉴 겁니다. 다시 이만큼 짧게 선을 긋고 이만큼 다시 간격을 줄 거예요. 라고 이런 식으로 모양 비슷하죠?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이 친구는 대시드 값이 서로 달라질 수 있어요. 결과물만 똑같으면 문제를 풀 때 어떤 방식으로 풀어도 상관은 없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반복되는 구간이 어디인지 꼭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아래쪽에다가 배치하도록 하죠. 저희가 손잡이 부분에 점선으로 만들 거리, 실선을 불면이 만들어 놨는데 개체들을 자르고 붙이고 하면서 이 친구가 안 보이죠. 분명히 선을 지우지 않았으니까 어딘가 있을 텐데 뒤에 깔려서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보기 방식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위쪽에 뷰라고 하는 보기 메뉴에 가시면 제일 위쪽에 아웃라인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선 모양으로 바뀌어요. 실선 만들기 위한 안쪽에 선, 이 친구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맨 앞으로 오련이라고 브링 투 프론트라고 할까요? 다시 보는 방식을 프리뷰 방식, 미리 보기 방식으로 보시면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도 점선, 얘는 일정하게 점선이 들어가고 있죠.
선을 긋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선을 긋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선을 긋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파악을 했고요. 길게 조금 선을 그었어요. 3이라고 짧게 쉽니다. 2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파악하시면 됩니다. 너는 이라고 선택을 했고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대시드 체크를 해줍니다. 기존에 있던 거 말고요. 지울게요. 3만큼 갔다가 탭키 눌러가면서 작업하세요. 이만큼 떨어뜨릴 거고요. 탭키 눌러서 나머지는 다 0으로 입력을 시켜주시면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선을 일정하게 간격 넣어주실 수 있어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개체들의 위치 맞춰주시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작업이 다 끝났으니 파일을 저장하도록 할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시험장에는 문서 안에 GTQ라고 폴더 있을 겁니다. 파일을 이름 처음 주고 들어왔던 그 이름 불만 없으니까 그대로 저장해서 마무리 지어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기출유형 문제 7회 같이 풀어봤습니다.